저에게 소중한 사람의 큰 잘못을 알게 되어 마음이 힘듭니다. 저와 오랜 시간 알아왔고 서로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좋은 관계의 친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기준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는 두지 않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왔어요. 어쨌건 소중한 사람의 큰 잘못을 알게 됐다는 거죠. 그리고 단순 지인이나 동료 말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까운 내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이제 어쨌건 가까운 기준에서 맞는 사람들만 만났다는 거죠. 절제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우유부단하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애초에 아주 가까운 지인으로는 두지 않았어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의 예상치 못한 면을 보게 되었는데 정이 많이 떨어져서 마음속에서는 좀 포기했고 오는 연락을 받는데 먼저 연락은 하지 않게 됩니다. 직장에서 본인 일에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고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, 또 사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아주 크게 문제 있는 행동을 했어요. 저만 알아요. 말로만 잘못인 거 안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친구는 그렇게까지 문제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 같고 합리화하는 모습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을 했어요. 이 친구와 저와의 관계만 보면 이 친구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절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여전히 저에게는 좋은 사람인 건 맞아요. 이 친구를 통해서 인간이 참 입체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. 이 친구는 소위 모범생의 평판이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.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와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? 몇 달을 고민하는데 사실 완전히 인연을 끊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. 만약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제 혼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? 또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? 예전 같은 텐션이 안 나와요. 이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대화할 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서 웃음도 장난도 농담도 잘 안 나오고 예전처럼 발랄하게 대화를 못 하겠어요. 대화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.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니까 이 친구의 그런 잘못까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야 할까요?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마음 속에서는 포기한 채로 겉으로 미지근한 관계만 이어나가야 할까요? 아니면 그 문제는 저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눈 감고 무시해버리고 이 친구와 저와의 관계만 집중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처럼 지낼까요? 잘못이라는 게 완전 과거 문제고 이제는 완전히 깨닫고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품어줄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책임감이나 절제력 없는 모습이 또 다른 형태로 튀어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예감이 든다면요. 언젠가는 잘하겠지라고 막연하게 믿어줘야 할까요? 괴롭습니다. 앞으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도 같은데 그때마다 그 관계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. 나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용납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한 상황이에요. 근데 실제로 약간 내용은 긴데 정작 알맹이는 빠졌죠. 지금 보면 직장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고 같은 직장은 아니죠. 일단. 그리고 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 있는 행동을 했어.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. 이 두 가지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뭐 그렇다고 칩시다. 근데 사회적으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 거는 본인이 신경 쓸 바는 아니지 않을까요? 이건 직장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신경 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가는 본인이 치를 것 같아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단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책임감 없는 행동을 했다. 뭐 불륜일 수도 있겠죠. 여기 뭐 불륜이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. 뭐 어쨌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만약 묻는다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좀 고칠 것 같아요. 나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용납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한 상황이요. 이거는 두 가지 얘기가 살짝 모순되는 말이긴 해요.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용납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나에게 한 건 아니잖아요. 이건 뭐 말은 맞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미혼인데 유부를 만났다고.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운 큰 잘못을 한 건 아니지 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일 수 있지. 불륜이 맞군요. 그러니까 저라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나를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뭐 굳이 막 끊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. 뭐 정은 떨어질 수 있지. 그런 건 그래. 근데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정도만 말할 것 같아요. 야 너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난다. 너 자꾸 그렇게 나한테 그 얘기하면은 내가 살짝 흘려? 약간 그냥 농담처럼 그러지 말라는 걸로만 얘기를 하고 그걸로 이 사람을 뭐 손절하거나 그 사람을 뭐 가르치려 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. 그건 네 인생이지. 그리고 나라면 실은 충고도 안 해. 충고를 하더라도 어떤 식의 충고냐면 내 앞에서 그 얘기 하지 마. 그런 정도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 소중한 친구인데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지금 저렇게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회사에서도 문제 있고 이게 지금 하나잖아요. 한 가지 일이란 말이야. 두 가지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한 거니까 한 가지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할 거냐로 보면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. 저는 신경을 안 쓰는 것까지는 아닌데 야 너 내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. 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면 나 실망할 거야 하고 그냥 못 들은 걸 할 테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도로 하고 그냥 그 얘기는 안 할 거예요. 회사일하고 달라요? 두 가지야? 두 가지구나.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또 회사 일은 더더욱이고 뭐 회사에서의 일이지. 회사에서의 이 친구
문제 있는 행동은 회사에서 페널티를 주지 않을까요? 그것도 뭐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근데 뭐 젠님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,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찝어보면, 몇 달 고민했는데 사실 인연을 끊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라고 했잖아요. 인연을 끊을 수 없잖아요. 그러면 그 친구한테 함부로 대해서 인연이 끊기길 바라는 거예요?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. 인연을 이어가야겠다 라고 여기서 지금 몇 달 고민에 답이 나온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목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나 한 번의 실수나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어떤 도덕적 관점의 잣대로 굳이 들이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은 들려요. 왜냐면 내가 그 친구를 바꿀 수도 없고, 그리고 그 친구가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얘기들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. 반대로 그 친구가 나랑 친밀하지 않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. 근데 실망할 일도 없었겠죠. 그러면 괜히 그런 내면의 은밀한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를 잃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몇 년 동안 이야기 안 했고 헤어진 다음에 얘기했다고? 그러니까 어쨌건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그 친구의 사생활인데,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손절하는 거는 저는 후회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쨌건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리를 한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또 그런 얘기를 이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?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. 혹시 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기준이 엄격하다. 근데 기준이 엄격하다는 거 치고 몇 달 고민했는데 인연을 끊는 것까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기준이 엄격한 사람은 아닌데. 35.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나이네요. 막 어리다고 하기도 애매하고. 그러니까 사회적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긴 한데,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친구를 손절한다? 나한테 물으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.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한테 뭐 악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소중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나한테 소중한 친구고. 그리고 그 친구가 나름대로 또 물론 뭐 절대적으로 그런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있겠지만 그 나름의 또 사연이 있겠죠. 그 나름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. 근데 그거 얘기를 뭐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, 그래 너도 뭔가 사연이 있겠지, 너도 후회하는 일이겠지,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,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걸 뭐 손절한다고 한들 본인한테 남는 건 후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엄격한 기준으로 주위 사람을 걸러낸다는 생각은 조금 뭐랄까, 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건 굳이 손절할 필요 없고, 그리고 어떤 엄격한 기준으로 주위 사람을 걸러낸다는 생각도, 이게 사업하는 동료나 이 사람으로 어떤 이득 관계로 얽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뭔가 아쉬울 게 없는 삶, 내가 뭔가를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개인적으로. 그리고 이런 뭐 남들의 불륜이나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그거를 막 어떤 내 잣대를 들이대진 않아요. 그래서 제 친구 중에나 아니면 뭐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35인 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딱 과도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더 겪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초입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오히려 이제부터는 그냥 더 흘러가는 그런 쪽의 생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친구가 다양한 건 좋은데 또 친구를 다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구하고 어떤 에너지를 쏟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부모님이나 자식이 잘못을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냐고? 하지 말라고 하지. 자식한테는 혼내죠. 잘못을 하면 혼내지. 부모님도 당연히 혼내죠. 그러지 말라고 하고. 부모님과 자식 친구랑은 다른 것 같아. 그러니까 그 친구도 부모가 있어요. 그 친구도 부모가 있고 그 친구도 나중에 자식이 있겠죠. 내가 그 친구의 부모가 아니잖아. 자식은 내 교육을 통해서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, 어쨌건 내가 이 친구의 생사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, 내가 교육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. 물론 거기서 내가 이 친구를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, 근데 그 친구도 부모가 있는데 내가 왜 그 친구의 부모 역할을 하려고 그래?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자식이 할 일이지,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죠. 내가 선을 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 친구에게 도덕관을 새로 잡아준다는 거는 뭐 좀 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뭐 친구가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,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도 친구를 혼낸다? 그거는 내가 그 친구의 부모 역할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, 그거는 친구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도 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. 부모, 형제, 자식은 다른 문제라고 했는데, 저는 형제 간에도 실은 뭘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거는 내가 너무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, 그냥 제 생각에
또 형제도 뭐 각자의 또 삶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봤을 땐 좀 틀린 것 같이 산다? 뭐 그 사람의 선택이겠지. 아니,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? 뭐 형제의 선택이겠지.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? 저의 생각입니다. 그 형제가 이촌인가요? 부모가 일촌이고 부부가 무촌인가? 무촌부터 일촌까지는 어떻게 좀 가르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2촌부터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가 제 생각입니다. 친구는 몇 촌이야? 촌이 없잖아. 뭐 이웃 옆에 살면은 뭐 이웃 사촌인가? 아무리 가까워도 사촌이잖아 벌써. 2촌부터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. 이건 뭐 내 철학이지. 이걸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.